네, 대한항공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 달 전쯤에 우리 요즘 날씨처럼 너무 밝다, 맑다, 그리고 3만 원 넘겨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고가가 28,400원, 조금만 더 갔으면 3만 원인데 아쉽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도 빨간불 켜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가져가 봐도 될지 아닐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대한항공 주주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새롭게 되는 내용도 빠르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권사에서 좋은 평가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내년 통합 시너지 효과 온기가 있다. 목표가 올리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객 수요 증가와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반영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14% 상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비용 상승으로 한국발 여행 수요는 위축 국면에 진입했지만 국내 내수 경기 호조와 부의 효과를 고려하면 항공 여객 수요는 사실상 이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여러분들 잘 갈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죠? 아, 여행 가기 좋은 날이네. 요즘 여행 가기 좋은 분위기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에서 가장 큰 악재는 뭐다? 이란 전쟁 이슈가 가장 크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수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뭐 이란처럼 화폐 가치가 막 휴지 조각이 됐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니다란 말이죠. 자, 그렇다란 말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든 단기간에 끝나든 결국은 시장은 어쩌라고라는 모드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막고 있는 건 뭐냐? 결국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란 전쟁 뭐 막말로 트럼프가 이란에 핵을 쏘겠습니까? 아니면 이란이 뭐 지도에서 삭제가 되려고 미국에다가 핵을 쏘겠습니까? 물론 가능성이 100%라는 것도 없고 0%라는 것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막말로 세계대전이 열리는 것이고 주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마트 뛰어가지고 라면이랑 물 사다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일단 배제를 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뭔가 좀 편안해질 때쯤 한 번씩 계속 툭툭툭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주말에 연휴 기간 또 어떻게 여행 좀 가보셨나요? 어디 여행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좀 갔다 오셨는지요? 유가가 좀 어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비싸죠. 아직까지도 비싸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이 국제유가 차트인데 어때요? 주말 사이에 많이 빠졌다가 이란이 미국의 드론인가요? 또 격추했다, 공격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갑자기 또 상승하는 유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긴장감이 고조가 되니까 유가가 떨어진다에 강하게 베팅하기도 어렵고 이 트럼프 행동 보니까 맨날 뭐 때린다, 없앤다 뭐 하는데 말만 하고, 그죠? 타코를 하죠. 타코가 뭐냐면 맨날 말만 하고 실제로는 협의하려고 애를 쓴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만, 결국 유가가 요 박스에서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양상이 보이니까 대한항공의 수익성이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원래는 한 4월달, 5월달, 6월달쯤 개선되겠거니 했는데 이게 전망치가 어떻게 됩니까? 9월달, 10월달쯤은 돼야지 괜찮아지겠는데 라는 얘기도 나와진다라는 거야. 왜냐면 5월 같은 경우에 이미 가정의 달이 있었고 중국이나 일본도 명절이 많았는데 고유가 사태가 아직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에 막말로 저는 이번 새로운 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 유가를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시키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뭐 헤지 펀드라던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찌라시도 한번 돌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전쟁 이벤트에 대한 소식이 나오기 앞서서 미국 정부 관계자가 유가에 대해서 선물 거래를 수조 원가량 했었던 정황을 밝혀냈다. 이런 찌라시도 한번 돌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가라는 게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먹거리로 하나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가격대를 지탱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털어먹습니까? 못 털어먹죠. 이게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단짝 튀어 올랐다가 꺼지는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툭 하면 뭐 서해상으로 미사일 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코스피가 뭐 10포인트라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계대전에 대한 리스크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지금 팩터들이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도 이 유가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대한항공을 막말로 지금 이란과 이 미국이 전쟁이 단기간에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냐라는 관점에서 그건 또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모든 주식 시장이나 이제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공포 또는 위기에 배팅을 하는 것이 정방향의 투자입니까? 아니면은 정상화에 배팅을 하는 것이 정방향 투자입니까? 그럼 결국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엔 끝나겠지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배팅을 하는 것이 정방향이다. 그러면은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적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적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항공사들은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원달러 환율. 자, 환율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만 금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1520원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또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것이 뉴노멀이다 라는 논리들도 펼치긴 하지만 뉴노멀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원화 가치가. 근데 이것이 원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매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사실상 호재라고 부르기에는 어렵고 악재라고 부를 만한 요소들이 잔뜩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 그거는 이제 트럼프만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젠간 끝내겠다 이거. 왜냐면 끝내지 않고 완전히 박살냈을 거라면은 이미 때려 부수고 말았어야 된다. 그럼 이들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얘네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 왜냐면 전쟁을 하면 여러분들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유동성을 풀어야죠. 유동성,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무기 사야 돼. 이란에 대해서 방어해야 돼. 우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이란에 대한 대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비용을 받아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끝날 거야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 보시면 요 빨간 색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개인들은 팔아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느냐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언 그리고 어, 신점에 대한 영역인 거죠. 하지만 가느냐 못 가느냐라고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면 간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주 아주 높은 확률에 위치해 있는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사실 뭐 주말 사이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같은 당인 공화당에서도 되게 소가리를 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조성한 18억 달러, 약 2조 7천억 규모의 기금. 전쟁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기금을 조성해야 돼요. 어려운 자들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자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 땡겨오잖아요. 돈을 땡겨올 수 있는 이유가 뭐니까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은 중앙은행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전쟁, 피난을 할 만큼의 그런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보다는 결국 장사치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여전히 맑습니다. 여전히 전망이 맑고 현재 상황만 봤을 때 안 좋은 게 맞아요. 안 좋은 게 맞다. 왜냐면 지금 유류 할증료도 좀 끝났는데 얘네들이 지금 고유가 고환율에
감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적자 항공편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노선을 줄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적자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디폴트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에 대한 그런 깊이 그리고 얘네들 전쟁에 대한 목적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항공이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불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얘네들 대한항공 성적 자체가 막 시원시원하게 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 건드린다고 해도 두산 퓨얼셀, 한우시스템, 마녀공장 이런 종목으로 117% 이런 수익도 많이 냈었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이제 방송 올려드렸던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제가 이제 5월 20날에 처음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6만 원, 7만 원 할 때쯤 올려드렸는데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그죠? 50% 가까이 또 수익이 나셨을 텐데 이런 종목들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떤 뭐 조건 같은 것들 뭐 번호를 주셔라 뭐 돈을 주셔라 이런 얘기 없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란이라고 있어요. 더보기란. 여기 더보기란에 정보 공유방 링크 올려놨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대한항공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로서 어떤 섹터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정보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대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뭐다? 이렇게 따뜻한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대한항공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업데이트할 내용 있으면 영상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